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백원우 그 불법의 근거를 찾았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 소재,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감반의 탄생 배경과 그 연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그 탄생 배경과 그 연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우선 탄생 배경과 지금까지의 변천사, 그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최근에 회자된 백원우의 그 별동대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감찰반이 생긴 것은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이 특감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감반 창설 이전에는 어떠한 조직이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니까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특감반 창설 이후의 변천사는 민정수석실의 전체 직제 편제, 요 편제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은 더욱 풍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감반이 창설됐던 2003년 3월 이전에는요, 특감반과 비슷한 어떤 조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역할은 대통령의 그 친인척 그리고 특수관계, 이러한 사람을 감찰하는 기능이 있고요,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위 공직자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 이런 직책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감찰 대상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최초의 기관은 청와대 내부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직제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능은 원래 청와대 외부에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청와대 조직이 아닌 거죠. 특별감찰반의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김현옥 내무부 장관이 정성모 치안본부장에게 미국의 FBI와 같은 그러한 조직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설립된 것이 특별수사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감반 역할을 했던 그 기능의 효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이요, 치안본부 특별수사대입니다. 여기서 지금의 특감반 역할인 고위공직자 비위정보 수집, 그리고 청와대 특명사건 조사, 요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조직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래서 4년 후인 1976년도에요, 김치열 내무부 장관이 이 조직을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곳에 집중된 권한을 그 기능에 따라서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청와대 특명사건을 담당하는 특수 1대가 있었고요, 치안본부 자체에서 기획수사를 담당하는 특수 2대로 그 기능을 둘로, 그 조직을 둘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하니까요, 그 특명을 담당하는 특수 1대는 그 유명한 사직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했고요, 특수 2대는요 신길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동 팀과 신길동 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신군부가 딱 들어서면서요, 이 두 팀은 합동수사본부 5국에 통합이 되어 있었고요, 1991년도에 경찰청법 제정으로 인해서 경찰청이 딱 창설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직 중에서 특수 2대 있죠, 특수 2대 조사하는군요, 이곳이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2대가 청와대 권력자들을 사칭하는 사건, 요거를 조사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수 2대가 바로 지금의 경찰청 특수수사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수 2대 말고요, 이 신길동 팀 말고 사직동에 남아 있었던 청와대 그 특명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 1대, 이 사직동 팀은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수 1대는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직동 팀은 김대중 정부인 1999년에 그 유명한
옷 로비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 사직동 팀은요, 사실상 1972년도에 생겨가지고 무려 28년 동안, 30여 년 동안 청와대의 특명 사건을 담당했던 그러한 특별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 조직이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조직이 역기능이 있는데요, 사실은 순기능도 있긴 있거든요. 그 순기능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국정원도 조금 그런 게 있었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었는데 그 역기능이 한번 문제가 되면은 그동안 음지에서 고생한 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역기능만 부각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역기능 부분으로 인해서 옷 로비 사건 막 이런 게 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순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하는 그 사직동 팀이 딱 폐지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기능을 담당하는 그 역할이 있어서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보의 부재가 생긴 거예요.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밖에서, 청와대 그 코앞에 있는 그 사직동 팀에서 가려운 곳을 싹싹 긁어주고 잔심부름 역할을 다 해줬을 건데 이제 그 팀이 없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급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노무현 정부인 2003년도 3월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팀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밖에서 비밀리에 하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정식으로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밀스러운 조직을 청와대 자체의 부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감찰반입니다. 2003년 3월경 당시 특감반 직제를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6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특감반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특감반 명칭이 공직감찰반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공직감찰반입니다. 2003년도에 최초 특감반 창설 당시에는 검찰 수사관, 경찰관, 감사원 이런 데에서 12명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로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인원수와 업무 방식, 업무 범위 등은 지금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금 특감반 직제는 인원 제한 규정을 이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인원 규정 없앤 거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체제 하에서 그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특감반의 연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청와대 외곽, 그 청와대 인근에다가 특수한 경찰관들을 소수로 모아서 특명 사건을 담당하게 해서 정보 수집과 조사까지 시킨 것이죠. 그것을 정보 수집 업무와 조사 업무로 두 가지로 분리한 것이고 조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시키고 정보 수집 업무는 특감반에, 청와대 특감반에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특감반은 2003년 3월부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비서관실 산하에 그곳에 설치되어서 활동을 하였고요. MB정부 시절에는 민정 2비서관실 산하에 배속이 되었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특감반이 창설되었던 당시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 사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4개 비서관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사정비서관실 산하에 이 특감반이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문통이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고 이 특감반을 창설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편제가 지금과 사실 거의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그 편제가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명칭만 하나 바뀌었어요. 참여정부 당시의 사정비서관실이 지금은 그 명칭이 반부패 비서관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었던 반부패 비서관실요.
그것 빼고는 요 명칭 바뀐 것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약간의 차이가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그것은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이 특별감찰반의 업무 중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 감찰 권한을 민정비서관실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청와대 업무 분장표를 보면요, 청와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 거거든요. 이 업무 분장 말입니다. 이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특감반은 분명히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로 보면요, 사정비서관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중에서 아주 예민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감찰 기능, 요것만 민정비서관실 내부에 두었던 것입니다. 요것만 떼어가지고 백오는 밑에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는 분명히 특별감찰반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도 감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위공직자, 공기업 감찰 요거 말고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특감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 업무 분장에는요, 특감반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과 이 특수관계인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반을 별도로 두는 것은 이 내부 업무 분장을 위배한 것입니다. 내부 규정 위배한 거죠.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 나중에 이 지금에 와서야 이 내부 업무 분장을 바꿔봐야, 이 내부 규정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그 당시에는요, 분명히 이 특감반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인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이 특감반이 진짜 특감반이었던 것이지, 민정비서관실 산하에는 특감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 규정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은 분명히 민심동향 수집과 친인척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명칭이 붙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별동대라는 명칭이 어찌 보면 맞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특감반을 두는 것, 이것은 청와대 내부 업무 분장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검찰과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백원우 산하의 별동대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 백원우의 별동대가 내부 규정 위배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시면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 위반에서 만든 조직이 규정에도 없는 활동하면요, 그게 불법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 사건에 딱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해경 불법 감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특감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MB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참여정부나 현 문통정부와 사실상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참여정부의 사정비서관실은 현 정부의 반부패 비서관실과 사실 같은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의 반부패 비서관실이 이게 MB 때로 대입해보면요, 민정 2비서관실이었습니다. 제가 MB 때도 그 민정 2비서관실 특감반이 있었거든요. MB 정부는요, 민정수석실 편제가 민정 1비서관실, 민정 2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정 2비서관실 내부에 특감반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요, 지금의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 비서관실, 이 두 개의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하나의 민정비서관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요,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민원비서관실, 이렇게 4개의 비서관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 내부에 민원비서관실이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민원비서관실이 없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실 요거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죠. 참여정부 같이 민정비서관실 이외에 사정비서관실을 두거나 현 정부처럼 반부패 비서관실을 두거나 MB정부처럼 민정 2비서관실을 별도로 두지 않았던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2개 비서관실을 합쳐놓고 민원비서관실을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한 것이 특이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7인척 팀 문제도 우리 특감반에서 다 함께 관장을 했습니다. 이게 법에 맞는 거예요. 백원우는 사실상 7인척 관리만 하는 게 맞았죠. 7인척 감찰이 아니고 7인척 관리만 했으면 청와대 내부 업무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 민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타 정부에서는 2개의 비서관실이 했던 일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개 비서관실에서 통합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2배로 많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했죠. 민정비서관도요, 2명이 비서관이 할 일을 1명이 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특감반의 연역을, 이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4개 정부의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 요 편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우셨습니까? 사실은요, 이것을 알아보면서 이 정부 특감반 운영의 특이점을 살펴본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 산하에는 특감반을 두면 안 되는 것인데 7인척과 특수관계인을 감찰하는 이러한 팀을 운영했다는 거, 요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7인척 관리만 하는 것은 여타 정부에도 있었어요. MB정부 당시에 민정 1비서관실, 여기에서는 7인척 관리만 했거든요. 요것은 내부 분장의 내부 업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팀을 별동대라고 명칭을 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그마저도 7인척과 특수관계인, 요 사람들에 대한 감찰, 그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울산 사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요, 해경 감찰, 요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찰 기능이 사실 거기는 없는 거예요. 민심 동향, 7인척 관리, 요거 했었어야죠. 자, 이게 왜 불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1972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연역을 지금까지 쭉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백원우가 이 내부 규정, 업무 분장을 무시한 그러한 별동대를 운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스템대로 이게 운영된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이 국가를 정상화 시켜야겠습니다. 이 사회를요, 제대로 돌려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김태호 TV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요, 그 즉시 이 김태호 TV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분씩 구독자를 모시고 오셔가지고 김태호 TV의 구독자가 100만이 훌쩍 넘기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시스템대로 정상화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